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도 부르기 굉장히 어려운 병명이네요.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영어로 CIDP라고 불리는 이 병의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찍어야겠다 꼭 결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혹 진료받으러 오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자신의 병명이 그렇게 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병원에서 그냥 말초신경병증이다 라고 했다고만 하시는데 산정특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의 병이 바로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개념 속에 CIDP라고 불리는 이 병이 포함되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으로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아픈 분들께서는 CIDP라고 불리는 이 병하고 그냥 말초신경병증하고 조금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까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천천히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 병의 정의가 무엇인지 원인, 증상, 치료, 특징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말 그대로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이런 병이 왜 생기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초신경의 수초라고 하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그 신경이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통증이나 저림, 여러 가지의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CIDP라고 불리는 이 병이 정확히 왜 생기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계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야 되는데 뭔가 착오가 일어나서 내 몸을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로 생각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냥 말초신경병증, 조금 용어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이고 흔한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특발성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자가면역 질환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이 구분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말초신경병증보다 훨씬 더 진행이 빠르고 오랫동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하며 증상의 정도도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육의 약화. 두 번째, 감각 이상 및 통증.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행 기능 저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근육의 약화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팔과 다리 아니면은 손과 발에만 머무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지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움직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근육이 마비가 되어 보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세밀한 움직임,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쓴다든지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든지 이런 움직임들에 제약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 감각 이상 및 통증입니다. 팔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전신 어디라도 찌릿찌릿하고 저리고 쑤시고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시리고 애리고 이런 종류의 다양한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렇게 민감한 통증을 유발하면서도 감각 자체는 떨어져서 손과 발이 완전히 남의 살 같다는 표현을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보행장애인데요. 근육의 약화로 인해서 보행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불완전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진단입니다. 이 병의 진단은 주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검사를 권유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두 번째, 뇌척수액 검사. 세 번째, 그 외에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감별할 수 있는 검사.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그리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저는 주로 이 CIDP라고 하는 병에 걸린 분들 중에서 급성기 치료를 다 마치고 후유증기 단계에 접어든 분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분들은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지라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제, 아니면은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처방받아 복용하시면서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병명은 다 같은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고 보통의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도 굉장히 병이 중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평균적인 증상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치료할 때 쓰는 약들도 굉장히 더 강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CIDP라고 하는 이 병은 병세가 잘 수그러들었나 보다라고 안심하던 찰나에 또 재발하고 또 악화되고 이런 과정을 몇 번 반복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일반적인 말초신경병증에 비해서 움직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성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이라면 운동과 치료를 모두 일반적인 말초신경병증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만 하며 세밀하게 병의 추세를 살펴줄 수 있는 의료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